안녕하십니까. 이 강의는 로봇 직업교육센터 수강생들의 로봇 기초지식 함량을 위한 로봇 기초이론 강의입니다. 로봇 기초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구성은 첫 번째 이제 로봇 기초, 그 다음에 로봇의 기본 구조, 그 다음 로봇 자동화에 대한 공정입니다. 첫 번째로 로봇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이제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0년에 발표한 로썸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로보타라고 하는 일한다, 강제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이 그 작품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자동 제어가 가능하고 재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다목적 매니플레이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의 어떤 팔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축 이상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서 어깨라든지 혹은 팔꿈치라든지 손목이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 순차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고 혹은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이 고정형과 실제로 이동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살펴본 어떤 그런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고정형은 주로 로봇이 이제 고정되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되고, 이동형이라는 것은 실제로 로봇이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산업 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제 KS라고 하는 한국 산업 규격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KSB ISO라고 하는 그러한 규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지능형 로봇은 실제로 산업용 로봇과 이동형 로봇과는 조금 특별하게 어떤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스스로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하는,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하는 AI라고 하는 그런 기술과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모빌리티 기술이 포함된 것이 바로 지능형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은 크게 제조용 로봇과 전민 서비스용 로봇과 그 다음 개인 서비스용 로봇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조용 로봇은 주로 제조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생산 출하 등의 작업에 대한 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주요 제품으로는 용접용 로봇과 그 다음에 도장용 로봇, 그 다음 픽앤플레이스라든지 팔레타이징에 해당되는 이적재용 로봇 등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보시는 그림이 바로 제조용 로봇인데, 이러한 제조용 로봇은 최근에 이제 산업용 로봇과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는 협동 로봇이 바로 제조용 로봇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국방이라든지 의료 분야, 전문 분야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보시는 그림이 바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바로 빅독이라고 하는 전문 서비스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의료 로봇이라든지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로봇과 그 다음 농림어업용 로봇,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개인 서비스용 로봇인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KT라든지 이런 광고를 보시면 AI 로봇이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이 공간상에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 다음 교육 등 생활 전반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요 제품들은 바로 가사용 로봇과 그 다음 교육 및 연구용 로봇, 그 다음 헬스케어 로봇 등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제조용 로봇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적재용 로봇인데, 이러한 것들은 뭐 재료라든지 혹은 부품, 이 도구를 이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용어로서 이제 픽앤플레이스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떤 물건을 집어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로 이적재용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작물에 대한 탈착용 로봇이 있습니다. 이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공작물을 바로 장착하거나
탈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로봇을 바로 공장용 어떤 탈착용 로봇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는 바로 용접용 로봇인데 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어떤 용접은 스팟 용접과 그다음 스팟 웰딩이라고 하는 용접과 아크 용접이 있는데 이러한 용접을 자동차라든지 또 조선에서 대신해서 이 로봇이 수행하는 것들을 바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용접용 로봇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조립 및 분해용 로봇인데 어떤 제품이라든지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조립하거나 분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조립 및 분해용 로봇입니다. 앞에서 그림과 같이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조립할 때 로봇 4대가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조립 및 분해용 로봇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공 및 표면 처리용 로봇인데 어떤 표면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이 그라인딩이라고 하는 연삭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로봇을 이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 공정용 로봇인데 이 말 그대로 이제 바이오 어떤 기술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로봇을 바로 바이오 공정용 로봇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용으로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 비전이라는 기술과 3D 어떤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 제품에 대한 시험과 검사 과정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시험 검사용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기타 제조용 로봇으로 이 위에 있는 상기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어건을 사용해서 표면을 가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표면 처리를 깨끗하게 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어떤 로봇을 이제 공정 분야에 적용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타 제조용 로봇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에 대한 적용 분야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로봇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작업하기 어렵거나 환경이 좋지 않거나 혹은 위험한 작업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접이라 하는 것은 이 적정한 어떤 사전 작업과 용접용의 이제 말단부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엔드 이펙터를 가지고 용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장 분야, 페인팅 분야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이 페인팅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건강을 해친다든가 이러한 어떤 목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많이 도장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도 X선 장비를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카메라, 이 초음파 센서들을 이용해서 부품에 대한 외관에 대한 검사, 회로 기판에 대한 검사라든지 비파괴 검사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라는 것은 부품을 이제 연결하거나 혹은 끼우거나 회전시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서 작업을 통해서 로봇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마찬가지 이제 물품을 제거하거나 혹은 드릴링 작업이라든지 혹은 디버닝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접착제에 대한 도포 작업, 자르기라고 하는 커팅 작업 이런 것들을 바로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카메라와 우리가 말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접목시켜서 산업 현장과 도로교통 제어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이 장애인 보조용 로봇, 실제로 이제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이 착용을 한 그런 상태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거나 보조 보행을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중이라든지 우주에 대한 원격 제어 로봇, 이러한 것들이 바로 로봇에 대한 적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환경에서 로봇의 대표적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크 용접이라든지 스팟 웰딩 용접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재에 대한 취급이라든지 그 다음 머신 텐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머신 텐딩이라는 것은 공작기계 등에서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품을 빠르게 이제 이적제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취급하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이제 단시간 시키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머신 텐딩 기술을 사용해서 이 뜨겁지만 로봇이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착이라든지 밀봉이라든지 이런 도포, 페인팅 작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킹이라든지 혹은 포장 및
팔레타이징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할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조립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어떤 절단이라든지 뭐 연삭이라고 하는 글라인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글라인딩이라는 것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포를 가지고 이 표면을 깨끗하게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연삭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디버링이라든지 혹은 연마 작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로봇이 이제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시험이라든지 어떤 검사에 대한 목적으로 로봇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동법에 대한 분류인데, 이 로봇의 실제로 이제 액추에이터는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기에 대한 구동과, 두 번째는 유압식 구동과, 세 번째는 공기압 구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로 액추에이터로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이 구조는 전기로 하는 구조가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유압식은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를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강한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압 구동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공기압 구동인데, 이러한 것들은 실린더를 통해서 공기압으로, 말 그대로 공압으로 제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기 구조는 좀 간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압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공기압 구동도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출력에서 살펴보면 전기 구동은 아무래도 전기에 대한 것들은 뭐 힘과는 조금 뭐 거리가 먼 소출력을 나타내고, 유압 구동은 여러분들이 뭐 외부에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를 보시면 무거운 물건을 이제 이송하거나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대출력을 이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기압 구동은 산업 현장에서 이제 제품들을 이송하거나 혹은 뭐 우리가 말하는 피딩이라고 해서 밀어낼 때 사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출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유압 구동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적인 요소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구동 같은 경우에 좀 깨끗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공기압도 에어 컴프레셔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깨끗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시스템에 대한 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조용 로봇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용 로봇이고, 최근에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인간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들은 주로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첫 번째 보시는 그림이 바로 로봇 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이 바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제어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는 그림이 바로 티칭 펜던트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티칭 펜던트를 이용해서 로봇을 이제 작업을 하거나 혹은 위치를 조작하거나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면 제어기에서 이렇게 이 명령에 대한 것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에서 이 정해진 명령에 대한 순차적으로 로봇의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말 그대로 로봇의 이제 끝단 부분에 우리가 말단 장치라고 하는 엔드 이펙트, 말 그대로 사람 손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자, 이러한 것은 1대1 통신이라고 하는 RS232와 그 다음에 RS485라고 하는 시리얼 이제 통신 방식과, 그 다음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더넷 통신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로봇 시스템에 대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면, 이 산업용 로봇은 공장의 라인과 같은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로봇을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가공품들 혹은 특별한 장치를 취급하기 위한 자동 서버 제어된 장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 서버라고 할 때 이 서버의 의미는 위치라든지 각이라든지 혹은 방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서버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 자유롭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로봇의 어떤 위치를 이제 티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지울 수도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 여러 개의 축을 가진 어떤 다목적 작동기를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하나의 어떤 팔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제 어깨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1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팔꿈치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2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목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3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깨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이런 손목들을 이제 회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바로 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로봇에는 이러한 축을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바로 밑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모터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의 네 가지 어떤 기본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이 메커니즘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메커니즘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계적 어떤 껍데기, 우리가 말하는 기계적 장치를 보통 메커니즘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든지 어떤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바로 액추에이터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로봇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는 바로 주로 이제 AC 모터라고 하는 산업용 이제 모터를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티칭 펜던트를 사용해서 로봇에 대한 위치를 정하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컨트롤러에서 입력에 대한 어떤 지령을 받아서 이 컨트롤러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센서류가 있는데, 이러한 센서류 같은 것들은 로봇에 대한 팔의 위치가 이제 정확하게 갔는지, 혹은 아니면 사람과 부딪혔을 때 어떤 그런 이 거리 디텍팅을 통해서 거리의 어떤 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봇의 어떤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센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이제 2개 이상에 대한 어떤 관절과 3개 이상에 대한 어떤 축을 가진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산업용 로봇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의 팔과 같은 것을 이제 동작시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특징은 인간의 어떤 그런 힘든 작업이라든지 위험한 요소에 대한 것들을 이 수작업을 하는 것을 로봇이 이제 대신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자, 인간과 로봇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람이 했던 거라고 하면 현재는 이제 로봇이 그 위험한 일을 대신해서 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투입에 대한 효과는 실제로 이 인간 노동자들이 했을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할 경우에는 노동 시간에 대한 어떤 제약이라든지 피로도라든지 위험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혹은 뭐 필요했을 경우에 이 숙련도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뭐 특별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항상 숙련도가 정해져 있고 이 무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과 이 정확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활용으로 이 품질에 대한 어떤 표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균질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자에 대한 어떤 근골격에 대한 피로도 감소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육체적 어떤 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용 로봇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용접 로봇이 있고, 그 다음 조릴 로봇, 도장 로봇, 검사 로봇, 이송 로봇, 뭐 기계 공작에 대한 어떤 로봇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그림은 이송 로봇인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LCD 글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는 특수 목적으로 사용된 이송 로봇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로봇 아크에 대한 어떤 용접 시스템입니다. 로봇과 그 주변 장치들을 이제 구성한 것이 바로 로봇 아크 용접 시스템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래서 자동차 조립용 로봇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에 따른 산업용 로봇인데, 실질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목적은 노동력에 대한 어떤 절약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어떤 그런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 향상과 그 다음에 리드 타임에 대한 단축입니다. 실제로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클 타임과 비슷한데, 하나의 공정 자체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 활용을 하게 되면 보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하나의 공정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로 리드 타임의 단축 목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어떤 적용 분야인데, 첫 번째는 이제 용접 로봇입니다.
용접 로봇은 크게 두 가지 주로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스팟 웰딩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크 용접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용접 작업도 서로 이제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폭발이라든지 이러한 목적을 이제 제거시키기 위해서 용접 목적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 로봇인데 이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개의 부품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픽앤플레이스라고 해서 이 부품들을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픽앤플레이스에 대한 로봇이 있고 그러한 것들 로봇을 가지고 또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 목적으로 사용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립 목적에 대한 로봇들도 사실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뭐 사람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런 위험 요소를 배제시키고자 조립에 대한 목적으로 조립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장 작업을 위해서 쓰는 도장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장을 하고 나면 이런 어떤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제 로봇을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고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항상 어떤 균일한 품질이라든지 균질화된 어떤 품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바로 도장 로봇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검사 목적으로는 우리가 제조 공정상에서 카메라라든지 그 다음에 광학 혹은 이미지 처리를 분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래서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런 검사 로봇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제품에 대한 이 정량품에 대한 표준화를 만들어 놓고 카메라로서 정량품과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치수라든지 어떤 불량품에 대한 요소를 이제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로봇이 그런 불량품을 이제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검사용 로봇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송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이 이제 하나의 공정에 따라서 이 우리가 말하는 부품이라든지 생산된 것들을 전부 다 이 각 공정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어떤 위험한 어떤 그런 열에서 작업을 하는 금형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이제 고온 고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연 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키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보다는 로봇이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빨리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반송 로봇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위험한 가공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람이 운반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반송 로봇이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정 인증입니다. 산업용 로봇을 이제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성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 관련된 어떤 시행 규칙이라든지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KS 규격이라든지 안정에 대한 어떤 인증을 받아야만 로봇을 이제 운영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제 관련 범위를 살펴보면 이 산업보건안전법에 대한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상에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잠깐만 살펴보면 이 적용 범위에 대한 제외가 있는데 이 공구 중심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툴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 TCP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툴의 이제 맥시멈 스피드라고 하는 최대 속도가 약 초당 250mm보다 이하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런 로봇 안전 검사에 대한 적용을 제외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격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80W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마찬가지 이런 적용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쉽게 얘기해서 동작 영역이라는 것은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어떤 회전 반경을 바로 이제 동작 영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니까 50cm 이하인 경우에 마찬가지 이러한 어떤 적용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 내에 사람이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런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뒤에 내용에 보시면 뭐 마바사아 해서 이러한 적용 범위에 대한 제외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산업용 로봇은 인간과 함께 공존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안전 펜스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이 로봇 공정 시스템 자체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드시 그런 제약이나 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이제 공존해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러한 로봇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바로 협동 로봇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은 이 국내 표준에서 KSB ISO 10218-1과 같이 이 말 그대로 이제 코봇, 우리가 말하는 콜라보 로봇이라고 해서 협동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안전 펜스라고 하는 것 없이 로봇과 이제 같이 공동 작업이 사실 가능하고 반드시 로봇 내부에 이제 안전 센서를 갖추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어떤 공동 작업을 전제로 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과 그다음 협동 로봇에 대한 차이점의 가장 큰 것 차이는 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 펜스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품질 검사라든지 다양한 작업들을 바로 로봇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바로 협동 로봇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좌측의 그림이 바로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산업용 로봇은 말 그대로 주위에 이제 안전 펜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는 그림은 지금 이 협동 로봇과 이 사람이 같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같이 이제 공존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은 우리가 이제 경량 소재를 이용한 어떤 그런 외관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 구조로 많이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산업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 로봇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철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거나 이런 어떤 우리가 말 경량 소재가 아닌 중량이나 이 무거운 소재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육축에 대해서 이제 협동 로봇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하고 인간이 같이 공존해서 이렇게 이제 협동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을 시키게 되고, 좌측에 보시는 어떤 그러한 그림들이 다양한 어떤 협동 로봇에 대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라든지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에서 협동 로봇을 이제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UR이라든지 우리 쿠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 협동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협동 로봇과 그다음 인간이 어떤 제조 공정상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러한 사진을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협동 로봇에 대한 제품 및 주요 사항인데, 로봇을 이제 선정할 때 이런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중에 대한 어떤 웨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최대 어떤 가반 하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가반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봇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혹은 집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도라고 해서 주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 육자유도가 필요할 수 있고, 작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고속연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7자유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축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개의 축을 가지고 있으면 6축이 되고, 그 다음에 7개의 축을 가지고 있으면 7축 혹은 7자유도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 로봇에 대한 특징은 안전과 협업을 위한 어떤 그런 조건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을 만족한다면 큰 무리 없이 협동 로봇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제 안전 전격에 대한 어떤 감시나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핸드 가이딩이라든지, 그 다음 속도 및 어떤 위치에 대한 감시라든지, 그 다음 동력 및 어떤 힘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조건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한다면 여러분들이 협동 로봇이 이제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 안전에 대한 전격 감지 정지라든지 핸드 가이딩, 그 다음에 속도 및 위치 감시, 그 다음에 동력 및 힘 제한에 대한 이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에 대한 활용인데, 실제로 이제 협동 로봇이 요즘 최근에 이제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소비재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커피 어떤 바리스타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마찬가지 그 산업용 로봇과 같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 장치 간의 어떤 반송이라든지 혹은 부품에 대한 어떤 정렬, 그다음 품질 검사라든지 혹은 조립 분야에 이러한 협동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가반 하중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작업 속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까지 산업 로봇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이제 많은 어떤 연구 개발을 통해서 협동 로봇도 이 산업 로봇과 비슷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 성능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주요 응용에 대한 어떤 분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것들도 산업용 로봇과 마찬가지 이 픽앤플레이스라고 하는 물건을 이송하는 분야라든지, 그 다음 이 가공품을 이송할 수 있는 머신 텐딩, 그 다음에 몰드에 대한 핸들링이라든지, 여기서 몰드라고 하는 것은 금형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이라고 하는 조립이라든지, 디스펜싱이라고 하는 분배라든지 투입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폴리싱이라고 하는 이 글라이드 연마라든지, 팔레타이징이라는 이적재, 그 다음에 패키징, 패키징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포장이라든지 혹은 인스펙션이라는 검사, 이러한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협동 로봇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의 도입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에 대한 전격 감시 정지라든지 주변 기기와의 어떤 그런 친화성이라든지 정밀도와 감성, 그 다음에 엔드 이펙터, 사람에 해당되는 어떤 손에 해당되는 핸드라든지, 그 다음에 처리량, 사실 이것은 이제 사이클 타임이라든지 로봇의 이제 퍼포먼스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제조업체,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협동 로봇에 대한 도입 포인트들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협동 로봇도 이제 관련된 법령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어떤 규칙입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의 경우에 안전 인증을 받은 후에 이 펜스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산업용 로봇의 어떤 제조 분야에서는 이와 같이 KSB, ISO 규격을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 통용 기준은 우리가 이제 ISO 규정을 많이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산업 표준에 대한 어떤 안전 기준을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과 이 주변의 장치를 포함한 로봇 시스템의 이제 통합 설치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이 한국 산업 안전에 대한 표준이라든지 국제적 안전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위에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에 충분하게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물류 로봇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류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이동 로봇에 대한 종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이 휠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를 이제 회전시키면서 이동하는 로봇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그림이 바로 바퀴를 이용한 그런 휠드 로봇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페드 로봇이라고 해서 두 다리를 이제 걸어서 이동하는 로봇입니다. 실제로 두 번째 보시는 그림이 바로 바이페드 로봇인데, 최초로 발명한 것이 일본의 이제 혼다에서 아시모라고 하는 로봇을 최초에 발견한 것이 바이페드 로봇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렉드 로봇이라고 해서 세 번째 보시는 그림인데, 여러 개의 다리로 이제 기어가서 이동하는 로봇입니다. 앞에서 이제 특수 목적용 로봇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에서 빅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로봇이 바로 이런 렉드 로봇을 주로 이제 사용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어리얼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드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중에서 날아서 이동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워터 로봇이라고 해서 뭐 수중에서 이제 이동하는 로봇들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산업 제조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AMR과 AGV라고 하는 이런 자율주행 로봇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이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류센터라든지 공장 등에서 우리가 IoT라고 하는 이 사물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인터넷 기술을 접목시켜서 자율주행을 하거나 혹은 로봇 기술, 학습을 통한 이제 환경이라든지 상황 인식, 뭐 스케줄링 등을 통해서 이 공장 내부에서 말 그대로 이제 이 고정된 로봇이 작업을 한 것을
바로 이제 이동 로봇을 통해서 다시 이제 운반을 하거나 이러한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동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살펴본 것이 바로 이제 AGV라고 하는 물류 로봇에 대한 무인 운반 차량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물류 이동 로봇은 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AGV가 있습니다. 이 AGV와 AMR에 대한 차이점은 AG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로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생성해 놓고 이 각종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봇이 그 경로에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AGV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택배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이제 전선이라든지 혹은 자기 테이프, 야광띠와 같은 고정된 이제 이정표를 따라서 고정된 경로를 이동하는 것이 바로 AGV 로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 AMR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는 우리가 AGV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어떤 그런 그 경로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물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AMR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스럽게 그 위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판단해서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고 경로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새로 생성하게 되면 쉽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물을 파악하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로봇과 인간 작업이 같이 이제 공유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AMR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MR에 대한 활용인데 최근에 이제 AMR 같은 경우에 제조기업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예로서 오더 피킹이라고 해서 자재를 신속하게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이제 검색하고 추적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플레니시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제품을 이제 보충하거나 이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 하는 어떤 리플레니시먼트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자재 및 시공구에 대한 금역에 대한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토리지 앤 리트리버리라고 해서 제공품에 대한 운송과 부적합품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들이 말 그대로 이제 오더 피킹이라든지 더킹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송이라든지 스토리지 앤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그런 각각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바로 AGV하고 AMR에 대한 차이점인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AGV라고 하는 것은 이 설치된 어떤 그런 트랙을 통한 어떤 이동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대로 전선이라든지 자기 테이프에 대한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바로 AGV가 되고 그 다음에 AMR이라고 하는 것은 트랙이 없이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이런 내비게이션을 통한 어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GV 같은 경우에 장애물에서 이제 정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 AMR 같은 경우 장애물을 이제 회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AGV는 이동 경로에 대한 변경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 테이프를 다시 이제 우리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AMR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용이한 이동 경로가 사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 공장의 어떤 하나의 지점들을 다 이제 인식을 하거나 이런 위치 인식을 해서 이런 걸 통해 이제 이동 경로를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GV 같은 경우에 도착에 대한 어떤 거점 지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AMR 같은 경우에는 도착에 대한 거점 지정이 불필요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로봇에 대한 활용인데 최근에 이제 고정된 작업 이외에도 이 물류 자동화라든지 이러한 택배 분야에서 이런 AGV라든지 AMR 로봇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을 이제 보관하는 장소에서 스스로 이제 찾아내서 각 이제 배송처별로 이제 분류하는 그런 물류 로봇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실 이제 물류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에 대한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실제로 이제 물류 로봇을 이제 그 공정상의 이제 설계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피킹 작업에서 따라서 이동하면서 그 우리가 말하는 피커가 로봇의 바구니에 이제 주문한 물품을 담고 물류 로봇이 이제 목적지로 이동하는 그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 제조 공정에서 많은 형태로 이제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가지고 있고, 이제는 이제 AGV보다는
AMR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류 로봇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MR도 단순하게 이제 뭐 물류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그 AMR 로봇 위에다가 로봇 암을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장착을 하는데 주로 이제 협동 로봇을 많이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로봇이 이제 탑재된 상태에서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